클로징 벨 라이브. 반갑습니다. 6월 17일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사람이 네. 그래서 됩니까? 왜요? 아니 본인 하나 시스템하고 저 두산 에너빌리티 했다고 신나가지고 그렇게 검색하면서 놀리고 초반부터 아이, 그러면 제가 신난 거는 오늘 코스피가 그래도 예. 3천선 코앞까지 갔다가 예. 조금 많이 빠지긴 했지만 다시 오르고 있잖아요. 다시 가려고. 응. 그래요.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왜 빠지는지 신기해가지고. 두산 에너빌리티 조금 빠졌고 얼마 조금 빠진다고요? 아, 0.5%? 아침엔 분위기 진짜 좋았는데 그래가지고 이번엔 됐다 싶었는데 하나 시스템 아니 아침에는 하나 시스템이 한 3% 하락 두산 에너빌리티가 한 6% 8% 막 이렇게 오르더라고. 네. 이거 완전 돼버렸다. 예, 그랬는데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야 갑자기 12시 기점으로 그냥 확 바꿔버렸네. 확 바꿨습니다. 이거 한번 화면 나오나요, PD님? 예,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아니 어떻게 12시에 이렇게 딱 진짜 12시 땡치고 이렇게 바뀌냐? 클벨 이제 시작할 시간 좀 다가오니까. 어이가 없네요. 어이가 없어. 예. 알겠습니다. 두 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 김장현 본부장님.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에이, 배렸다. 코스피 코스닥이 네. 잘 나가다가 제가 아침에 오프닝 벨을 이제 안 보시니까 아침에 공약을 했어요. 그 분봉으로 보면 요거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이제 2,995대 요때 2,995. 3중 간다 그랬어요? 아니요, 요때 이제 큰 거 걸었어. 4포인트만 더 가면 된다. 네네네. 4.9포인트만 더 가면 되잖아요. 네. 여기서 네. 4.9포인트만 더 가면 된다. 3,000 오늘 안에 가면 커피 100잔 쏘겠다. 다들 100만 원씩 들고 매수해 주셔라. 요때부터 떨어집니다. 그래 다시 올라가요. 2,998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입이 방정이다. 예, 그래서 2,950까지 다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그런 코스피입니다. 역시 사람이 마음이 간사해요. 이게 맞아요. 2,950도 높은 숫자인데 맞아. 그리고 오늘 또 오르는 거잖아요. 이게 맞아.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 그런데도 역시나 바로 코앞에서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조금 마음이 안 좋습니다. 아쉽기는 합니다. 예. 자, 하창원 본부장님부터 코멘트를 들어본다면 네, 오늘 아마 매매하신 분들은 시장이 참 오늘 소위 말해서 좀 더럽다. 더럽다. 네, 두빌 봐봐. 매매하셨던 분들은 오늘은 좀 매매가 진짜 좀 힘든데? 라는 거를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이제 장중에 전쟁 관련된 찌라시 뉴스가 나왔는데 네. 그게 포써서 한 게 아니라 이제 둘이 부딪혀서 이제 불난 거고 막 이래가지고 막 좀 리스크 요인들이 막 팡팡팡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뭐 대형주 또 갔다가 뭐 반도체 소부장 쪽 갔다가 갑자기 또 지정학적 리스크 왕 하고 떴다가 또 그쪽도 아니라고 해서 또 떨어졌다가 막 이러면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다 이제 코로나 아픈 사람도 있으니까 네. 또 코로나 관련주들 또 날아가고 그러면서 약간 대형주가 힘이 빠지는 좀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명행이 얘기한 것처럼 이제 원전 이런 종목군들이 계속 맨날 가던 종목군들이잖아요. 그런 애들이 조금 쉬어 버리니까 이제 사람들이 고민을 하는 거죠. 뭐지? 팔 땐가? 약간 이런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익도 나온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시장이 뭐 나빴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예. 이상의 기분은 매우 좋지 않은 그런 하루이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찌라시는 뭐였습니까? 그 호르무즈 해협에 다니는 선박을 네. 포가 해가지고 싸서 터졌다. 그게 돌았어요. 이거는 그 뭐 소위 말한 종편급에서도 방송에서 나왔었던 내용입니다. 브리핑했는데 열고 보니까 아닌 거죠. 아니었다.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제 막 그런 얘기도 호르무즈 해협을 또 막 봉쇄하기로 뭐 결의했다는 둥. 뭐 또 갑자기 미국 대사관한테 또 이제 거기 안에 있는 거에 도망가라고 뭐 속보 나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게 뭐 전쟁이 끝났다는 거야. 뭐야? 근데 뭐 WTI 보면 걔는 별로 안 움직이고 있고 막 이상한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이게 뭐지 싶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오늘 좀 정신없는
하루이지 않았나. 어. 왜냐하면 그런 뉴스가 강해지면은 이제 좀 이렇게 일반적인 좀 펀더멘털 관련된 종목군들이 빠져버리니까. 네. 네. 하고 또 그렇다고 전징주가 안 갔냐? 오늘 흥하이온 같은 거는 17% 18% 올라갔어요. 네. 그러갔다가 또 엄청 또 빠지고 이래 버리니까 여기가 또 헷갈리고 저기가 또 헷갈리고 좀 그러지 않았나.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중간에 네. 이 뉴스도 영향을 좀 끼쳤었던 것 같아요. 이게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결국은 이제 트럼프가 조기 귀국을 하면서 맞아요. 한미 회담이 펑크가 났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왜 돌아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그런 서로의 그런 추론들이 있었는데요. 귀국 이유에 대해서 중동 휴전 때문에 돌아간다고 하는데 그거 아니다. 더 큰 일이 있다. 더 큰 거 한 방 온다. 뭔데? 이스라엘 이란 휴전보다 더 큰 일이 뭐야? 뭐지?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법안 통과. 근데 NSC를 왜 소집을 해? 그러면 NSC랑 뭔 상관이야? 자기네가 다 깔아놨으니까 어. 자기 집 돈 벌어야 되니까. 오늘에서 수요일 날 새벽 3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3시인가에 아마 상원 결과 나오잖아요. 진심이에요? 진심으로? 아니지. 아니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아니, 뭘 그럴 수도 있어. 아니 NSC를 깜짝 소집한다니까. NSC를 소집하는데 그게 이제 휴전 협상 때문은 아니다. 휴전 때문에가 아니다라는 그러면? 게 좀 불안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이건 아까 건 좀 장난이고 그 이란에 대한 핵 관련된 부분에서 예. 맹비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강하게 압박을 할 확률이 있는 거고 또 이제 그 항공모함이나 이런 것들도 막 보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 이란이 계속적으로 했을 때 그 뭔가 승리하기는 매우 어렵겠죠. 군사력에서 너무 압도적인 차이가 나니까. 하지만 그 핵 부분에서 강력하게 좀 규제를 하려고 하는 것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핵 관련된 키워드가 여러 번 나왔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아무래도 조금 약간의 변수 포인트로 작용이 된 게 아닐까. 근데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거 소집 안 하고 그냥 갔으면 예. 뭐 크게 부각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걸 또 해버리니까 아 이게 또 뭔가 심상치 않은가 보다. 그러면서 이제 대사관에서 또 도망가라고 하고 중국 쪽에서도 또 발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좀 이제 지정적 리스크 확대 좀 부분으로 일부 연결이 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네. 채팅창에서도 써주고 계신데 네, 벙커버스터 관련한 이야기들이 좀 기사로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게 안 그래도 지금 그걸 여쭤보려고 했는데 벙커버스터가 뭔가요? 벙커버스터가 뭐냐면 좀 문 좀 닫아주세요. 예, 그 이란의 지금 지도자랑 네. 군 관련 그 사람들이 산 속에 벙커로 숨었다는 거야. 아 터질까봐 해. 핵이 아니라 그냥 뭐든, 전시 체제로 들어가서 이제 벙커 안으로 들어가고 트럼프는 테헤란에 있는 사람들 다 대피해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벙커 안에 숨어 들어 있는데 네, 네. 이스라엘이 미국한테 요 벙커를 폭격할 수 있는 벙커가 지하 몇백 미터 밑에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폭격기로 폭격할 수 있는 벙커를 파괴할 수 있는 미사일을 떨어뜨려 달라고 미국한테 요청을 했어. 근데 그 미사일 하나가 13톤이야. 그래서 미국의 죽음의 백조라고 불리는 이 B2 폭격기만이 그거를 싣고 떨굴 수 있는 거야. 근데 한 대로 안 된대. 네네네. 그러니까 B2 폭격기가 여러 대가 가야 되는 거야. 근데 그러면 뭐냐? 미국이 이스라엘이랑 이란의 전쟁에 본격적으로 개입한다는 딱 시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큰일 나는 거지. 진짜 미국의 전격적인 개입이 되는 거니까 그거를 결정하려면 이제 트럼프가 그 NSC 소집해가지고 떨구고 뭐 그렇게 한다 그러면 진짜 어떻게 보면 3차 대전 되는 거지. 미국이 개입하는 거니까. 그런 걱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김정일 본부장님도 코멘트 한번 들어보자면요. 이란 이스라엘 사태요. 일단 간 것이 뭔 이유인지가 아까 NS 소집했으니까 뭔가 something 진짜 중대하구나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국내 내치 때문에 간 것 같지 않고 휴전이 아니라 휴전 관계들인 게 아니면은 그러면 뭐야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오면서 해석은 못했어요. 다만 이제 아까 지금 얘기한 벙커버스터 해가지고 그렇게 된다면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 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시나리오가 나오냐면은 애매하게 협상으로 나올 바에는 차라리 없애는 게 낫겠다. 그 벼랑 끝 아닙니까? 이란의 그 지도자, 이란 국민이 대상이 아니고 이란 그 지도자들을 이번 2명 없앴잖아요. 예.
그 사실은 마음 먹으면은 다른 사람 다 없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모사든가 그 있잖아, 걔네들 하는 거. 네네. 그 정보망에 옆에 있는 이란이 옆에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저기 스파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돈만 주면 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대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란도 알고 때문에 너무 겁이 나는 거지. 그러니까 벙커 밑으로 숨어가는 거고 거기 핵 관련되는 것도 거기 다 있을 네네. 거고. 그러니까 극대극이죠. 그걸 건드리지 않고 벙커버스터 없이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해 냅둘 것인지 미국이 한두 방을 쏴줄 것인지 아니면 애매하게 냅두면 애매한 협상으로 나오면은 그거를 이스라엘은 안 믿을 것이고 미국은 믿으면서 반쯤 믿으면서 협상을 할 것 같은데 그럼 미국하고 이스라엘은 이게 의견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애매하게 협상이 되면은 중동의 새 질서는 물러가고 결국은 도로 아무탑을 내고 봉합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이스라엘은 절대 바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땡깡을 부리는 것 같아요. 미국한테 벙커버스터 아니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한다. 이렇게 아니면 진짜 지도자도 없애버리겠다. 그런 생각을 다 전달했고 그 관련돼 가지고 모종의 무슨 결심을 해야 되는 것인지 내가 봤을 때 미국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다독거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례가 좀 무섭죠. 전례가. 그러니까 호르무즈를 해협을 봉쇄하겠다 이런 햇소리는 그냥 죽기 전에 한마디 하는 거고 미친놈이 하는 거고 그렇게 얘기했다 하더라도 지네들이 뭘 봉쇄합니까? 봉쇄할 것도 없고 미국과 이스라엘과 의견이 다른 걸 어떻게 조율하느냐 그거 극단에 다가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 여파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알겠습니다. 자, 3시 32분 지나가고 있어서요. 드가님이 발사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유지현님이 장 끝나슈 해주셨고요. 은빛 여우님, 로미노님, 비님, 탈감님 좋다가 말았네 말씀해 주셨고요. 네. RMBM님 땡땡땡, 정수환님, 권종근님, 예. 암살자님, 김성현님, 해임달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김성현님 많은 분들이 또 오셨고요. 네. 예. 이게 무슨 소리지? 왜요? 주디님이 보노님 벌초하셨나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벌초했다는 게 이발했다는 건가? 아니면 뭐지? 근데 오늘 보노님의 혈색이 돌아왔다고 아까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뭔가 약간 이렇게 혈색이 돈다 이런 아니 말이 5벨 때 괜찮았거든. 삼전이 한 4% 가고 그러니까. 6만 원 가니까 괜찮았는데 조금 아쉽게 됐습니다. 그래도 뭐 58,200원 갔잖아. 요 정도 3점? 됐지. 3점. 뭐 얼마나 더 가? 2% 가까이 올랐네. 아유, 요 정도면 됐어. 3전 요 정도면 가면 되지. 뭐 얼마나 더 가? 예. 짜증나. 맞아. 이 정도면 잘 갔지. 천천히 가야지. 3전인데. 예. 예. 많은 분들이 또 커피 30잔 나가리. 그게 아쉽구나. 예. 네. 자, 알겠습니다. 3시 33분 지나가고 있고요. 이제 제가 공약을 안 해야겠어요. 제가 공약하면 와, 진짜 어떻게 귀신같이 곧대 빠져요. 심정을 고스란히 투영한 거죠. 야. 투자가들 심정이 야싸싸는데 응. 명진 앵커가 네. 민재는 이렇게 끌어가니까 거의 신났어 하면서 그 분위기를 딱 탄 거지. 맞아. 그리고 종목만 찝으면 떨어져. 어떻게 그러는지. 내가 안 찍었어. 어제 이거 에너빌리티는 보노 형이 해준 거야. 보노 형. 근데 뭐 이거는 계속 그게 뭐 가져가면 되니까요. 괜찮아요. 왜냐면 다들 두빌 편출 부탁한다고 하니까. 죽을 때까지 가져가. 진짜 살 거야, 내 돈 넣어서. 알겠습니다. 네. 3시 34분 보노님한테 시황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0.12% 플러스 2,950 제자리 걸음이었고요. 좋다 말았습니다. 2,998. 네. 개인적으로는 그게 어디냐 싶기도 한데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코스닥은 0.2% 마이너스 775 이렇게 됐습니다. 자, 보노님. 네, 일단은 지수는 2,950선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거래대금은 17조 7천억이나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이 7조 3천억인데 요게 이제 합하면 24조잖아요. 근데 넥스 거래소에서 최소 3조는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27조 거래대금이 엄청나게 많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기사를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예금을 안 한다. 예금을 안 하고 지금 주식시장이랑 코인 쪽으로 가는데 또 국산 코인은 알트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알트가 재미가 없대요. 그래가지고 이쪽 주식으로 많이 넘어오고 있다. 주식이랑 부동산으로 많이 넘어오고 있다라는 기사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래대금 자체가 굉장히 좀 크다라는 거를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사실 거래대금 대비했을 때 외국인과 기관, 선물 이런 수급 보면 되게 작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그러면 이제 뭐 개인 매수매도 되게 많은 거고 기관들끼리도 손바뀜이 많은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비차익 순매도가 5,200억. 요즘에 프로그램 매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이제 시장이 많이 올라가니까 기계적인 익절들을 계속 해주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왜냐면 밑에서 많이 샀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장 초반 대비했을 때 미니 나스닥이나 S&P 500은 좀 줄기는 했는데 그래도 마이너스권에 있고요. 원래 오전장에는 니케이뿐만 아니라 중국 시장도 다 플러스였는데 요즘 낙폭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달러 환율 1362원 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가가 별로 안 움직이고 있는데 지정학적 리스크 우려는 조금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센티적인 부분인 것 같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에 왜 그런 소집을 했을까가 네. 명확하게 나와야 네. 시장의 방향성이 또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고 수급적으로 보면은 지금 매수를 보시면은 삼성전자랑 원래는 하이닉스가 순매수에 꽤 있었거든요. 삼성전자가 장중에 2,600억 정도 들어왔었는데 결국엔 반도체에서 나간 것 같아요. 지금 하이닉스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이제 하나오션 같이 뭐 일부 이슈가 있는 쪽으로 좀 넘어온 것 같고, 근데 반대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이 좀 많이 들어왔었던 최근에 외국인의 러브콜이 굉장히 강하고 주가 많이 오를 때 이 차익 실현이 나오는 거니까 이 조방변 뭐 이런 쪽들이 지금 차익이 좀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내용이 있고, 하나솔루션은 태양광과 풍력의 보조금 이슈가 있어요. 그거에 대한 이제 세제 법안이 좀 더 빨리 폐지되는 이슈가 나와가지고 오늘 재생에너지 쪽에서는 상당히 안 좋았다라는 것까지 수급으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결국 올랐다가 3,000은 못 가고 떨어지고 보합권인 이유, 코스닥은 하락인 이유는 뭐에서 찾아야 돼요? 왜냐면 화면에 한번 보여주시면 일단은 나스닥 선물은 0.25% 마이너스. 그러면 이게 왜일까? 전쟁이란 게 더 공포감이 커졌나? 라고 생각하기에는 금도 마이너스 0.3. 그 폭이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유가를 보면은 71달러 80센트 올랐다가 73달러까지 올랐다가 다시 떨어졌어. 떨어지고. 그러면은 이게 아시아 쪽 보면은 뭐 니케이는 0.6 올랐어. 네. 니케이는 올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항생하고 상하이 지수는 또 0.2% 떨어졌어. 거기다가 우리나라 외국인이 나갔어. 네. 그리고 2998까지 갔었어. 오늘의 하락은 뭘로 정의할 수 있습니까? 잠깐만 보자. 저는 개인적으로 불확실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에 대한 불확실성.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더 올라가려면 어쨌든 동력이 쭉쭉 붙어야 되는데 상법이나 이런 것도 기대감은 여전히 있죠. 하지만 반영이 일부 돼 있고 추가적으로 동력으로는 작용을 못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산업적인 부분이 가야 되는데 그쪽들이 조금은 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프로그램 매수가 많이 던진 것들도 결국엔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 산업적으로 그냥 어떤 한쪽이 집중이 되면 그냥 그쪽이 막 갑니다. 뭐 예를 들면 오늘 진단키트 쪽이나 이제 코로나19 쪽은 상한가 종목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요쪽 유리기판 쪽도 그랬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로 이제 좀 순환매가 돌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안 가는 느낌? 그리고 아까 반도체가 좋았었는데 그거는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나 이런 내용이 나오면 당연히 좀 차익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좀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오늘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약간의 의문점을 만든 것들, 그러면 그거 내용 확인하고 해야지 라는 생각들도 일부 있지 않았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닥터케이 형님이 말한 트럼프가 설레발치니까 뭔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불확실성이 아닐까? 불안감이 아닐까? 그거죠. 요거에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죠. 그거죠. 가장 큰 거죠. 갑자기 이제 날아갔고 한미 정상회담도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했겠죠, 당연히. 그 정도 이상은 되는 거죠, 최소한. 그 이상의 썸씽도라고 그랬고 그 계속 채널을 고정하라면서요. 뭘 고정해요? 채널을 고정하라고. 네, 채널 고정 이렇게 느낌표 붙였더라고요. 트럼프가. 아니 무슨 사람이 몇백 명이 죽어나가는데 지한테는 뭐 쇼야 뭐야. 쇼로 보는 거지. 아 이런 게 너무 처참해요. 그런 경우가 없었지, 역사상으로. 네. 하여튼 그러니까 불확실한 거죠. 하지만 아까 유가가 안 움직인 거는 실질적으로 아까 그런 것 같아요. 실제 봉쇄하거나 그러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걔는 힘이 없다. 그건 진짜 완전히 종말이다. 그만 하면 아마 바로 칠걸, 미국이. 벙커버스트. 그러니까 못할 겁니다. 그건 못한다고 봐요. 아니, 두 분이 군사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이란이 핵이
없어요? 지금 사랑 설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끝잔이라고 그러죠. 누구는 1, 2주만 있으면 바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젠 이스라엘이 급해갖고 친 거다. 근데 아까 말한 벙커버스터라는데 그거 숨어 있는 거잖아요. 50m인지 100m인지 그거를까지는 못 때렸다. 그러니까 계속 때린다. 벙커버스터 해라. 미국은 말을 안 듣고 니네가 알아서 좀 해봐. 그럼 협상 끌어당기면 나오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나 싶거든요. 이번에는 이참에 끝을 내려고 하는 것 같아. 이스라엘은 커미트한 것 같아. 미국이 이제 골치 아픈 거지. 협상 끌어내지도 못하고 끌려갈 수도 없고 뭐 그런 거 아니겠나 싶습니다. 보노님은요? 뭐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보면은 이거는 이제 뭐 속보로 좀 이따 나오겠지만 네네. 뭐 이란에 이제 또 탄도미사일 공격이 있다라고 합니다. 텔아비브 그리고 하이파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유저선 충돌 화재도 공식적으로 있었던 내용이라고 해요. 네, 이게 이제 포를 맞아서 화재 난 건 아닌데, 예, 요거 이제 유저선들끼리 충돌 사고도 있었다라는 것도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막 부각이 되는데 이게 이제 진짜냐 아닌지도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이슈가 이제 요즘에 텔레그램이라는 창구가 나오면서 이게 단점이 뭐냐면 하나가 딱 이슈가 나와요. 그럼 그게 마치 진짜인 것처럼 샥 돌거든요. 근데 그게 거의 진짜 몇십만 명은 볼 거예요. 순식간 5분 안에 볼 겁니다. 그럼 그 이슈를 매매하는 사람들이 다 본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배팅이 들어가고 수급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오늘 시장이 되게 어렵지 않았나.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런 거를 어떻게 보냐면 뭐 이제 HTS마다 뉴스 키워드 잡아가지고 그게 이제 속보로 딱 진짜 뜨거나 공식적으로 딱 떴을 때 보는데 요즘에는 그냥 더 빨라요. 그러니까 그냥 확 돌아버리니까. 텔레그램하고 영상 같은 게 딱 누가 그 현장에서 찍어서 올려버리면 바로 올려버리니까. 예. 요즘 또 AI도 많고 이래가지고 맞아. 그중에 맞아요. 또 가짜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맞아. 뭐가 문제는 진짜인지 가짜가 있다는 모르니까. 거지. 예.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구분 안 되지. 알겠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뭡니까? 지금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을 때 물론 이 지금 무력 분쟁, 전쟁 이 이슈 자체가 어쨌든 그 나라 고위급들이 자기 맘대로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속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이 투자를 한다면 이제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거 아니에요. 오늘 요런 장까지 이렇게 마감까지 펼쳐졌을 때 아직 상승 모멘텀은 충분히 계속 살아있고 전쟁이랑 불확실성은 지금 그냥 안고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트럼프 말대로 진짜 큰 거 온다 조심해야 될 때가 이제 진짜 온 것 같다 라고 조심성이 더 커졌는지 보노님. 일단은 당연히 조심성은 커졌죠. 근데 이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상법에 대한 내용을 확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수적으로 직전 고점 라인이 안 깨진다고 한다면 저는 이미 선제적으로 비중을 줄여 놓으시라고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저는 뭐 아직까지는 추가적으로 비중을 줄일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설정해 놓은 라인이 깨지면 그때는 조금 해야 되겠죠. 예, 그런 생각은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전쟁이 저도 그렇게 길게 갈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예요. 완전 세게 해서 단기간에 슝 끝나거나 아니면은 그냥 진짜 막 소소하게 또 포 쐈어 약간 요런 느낌이 될 정도로 우리 예전에 북한에서 막 포 쏘면 에이 또 포 쏘나 막 이럴 때도 있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이제 또 업데이트되는 내용들을 보면 지금 운임지수는 이미 좀 반응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중동에서 동아시아 정지유 운임 같은 경우는 3일 동안 한 20% 이렇게 올라갔대요. 그러니까 예. 그런 데이터들이 나오면 아무래도 불확실성이 더 커지는 거죠. 지금 봉쇄도 안 하고 타격도 직접적으로 없었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은 조금 변수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벙커버스나 이런 내용들이 이미 좀 오픈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일단 그거를 때릴 확률이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이 때린다고 했을 때 지금 다른 나라들도 약간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흐름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제 3차 대전으로까지 갈까라는 부분에 좀 물음표? 그냥 일방적으로 이란을 패는 흐름으로 갈 것 같아요. 네. 핵 관련된 이슈에서 북한도 때려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보면 뭐 저는 그렇게 막 엄청 격화되기보다는 일방적인 타격 그리고 일방적인 시설의 공격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번에 포격이 됐었던 게 좀 주요 간부들을 이제 좀 제거하는 그런 방향이었고 또 중요 시설 뭐 드론이라든지 뭐 어쨌든 핵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뭐 그런 좀 연관성이 있는 시설들을 주요 타격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비슷한 흐름으로 좀 작용되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일 본부장님은 어떠세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의지입니다. 근데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의 의지라는 게 네타냐후 혼자의 의지는 아니죠. 네타냐후가 미국하고 척을 지건 아니면 나는 내 독불장구를 가 뭐 하고 하는 그 배경에도 사실은 국내에서 자기 입지를 확고히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이란에 대해서도 더 긴급한 걸 느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승부를 내려고 한 의지가 더 커 보여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끝까지 안 도와줬을 경우에 과연 얼마나 더 쳐가지고 완전히 끝을 낼 수 있느냐, 완전 끝자락을 갈 것이냐, 아마 끝자락 직전에서 멈출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자기가 정치적으로 국내 정치 계속 쓰는 데 있어서 걔네가 완전히 이란이 완전히 무슨 제3차 대전 알듯이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원하는 게 아니고 자기 국내 입지를 최대한 올리면서 이번에 웬만해서 완전히 이란을 거의 족쳐가지고 뭐랄까 한 10년 동안 꼼짝도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만들 정도까지 동의를 얻지 않으면은 계속 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것이 이 무슨 3차 대전 이렇게 갈 수 있는 서지가 아닌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예전에 중동 전쟁이나 뭐 그런 거 했을 때는 그 이란하고는 옆에 나라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시리아도 그렇고 이라크도 그렇고 뭐 레바논도 그렇고 다 헤즈볼라 포함해서 다 이렇게 개박살이 나가지고 이란의 동맹이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란 혼자 죽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란도 그걸 알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끝까지 가진 못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그걸 만약에 사람들이 두려워하면 아마 진짜 뭐 봉쇄한다 뭐 한다 아니면 미국을 친다 그러면은 유가가 이렇게 있을 수가 없거든요. 유가가 120%안 가도 한 80%, 90% 가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그 시나리오가 그렇게까지 연결이 안 된다고 보는 사람들이 조금 더 우세하지 않는가라는 거꾸로 추론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 참 어렵고 또 네. 영상이나 뭐 뉴스 나오는 거 보면은 조금 좀, 마음이 무겁고. 마음이 무겁기도 네. 하고요. 예. 뉴스를 계속해서 팔로우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마지막으로 한 번만 여쭤봐도 될까요? 정말 짧게. 뭐예요? 수급적인 관점, 심리적인 관점에서만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대외적인 뉴스 빼고 3천에 들어가실 분들이 꽤 있습니다. 나 포함. 저 포함. 3천에 들어가실 분 있어. 형 그렇게 인상 찌푸리지 말고. 왜냐면 형 봐봐. 아 나 저 형 웃기네. 봐봐. 아니 마지막 피날레는 반도체가 장식할 거래. 그걸 몇 번을 얘기를 하고 있어. 맞아. 근데 3전 지금 가지도 않았잖아. 그럼 나는 3천에 내가 3전을 들어가. 네. 이름도 라임이 비슷하잖아. 3전, 3천. 아, 좋네. 비슷하잖아. 좋죠, 원래 좋죠. 단순하게 아는 거야. 복잡. 뉴턴은 그럼 왜 패가 망신했어? 그러니까. 똑똑한데. 네. 다 단순하게 가는 거라고. 네. 그럼 3천에 3전 안 갔으니까 반도체랑 같이 버무려가지고 비빔밥 떠먹듯이 딱 들어가 버리는 거지. 3천에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도 해요. 네, 뭐라고? 숏을 쳤었던 그런 네. 기관들이 3천쯤에는 못 버티고 숏 스퀴즈가 들어오면서 오. 오히려 증시가 한 번 더 레벨업을 하는 그런 수급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또 그런 근거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네네. 이 심리적인 그 지수 3천이라고 하는 요 위에서는 요게 어떤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보는. 3천 위에서요? 일단은 좀 3천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는 신용수급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19조 2천억까지 늘어났거든요.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일단은 그건 강할 것 같고, 글쎄요 3천이 열리면은 약간 박스를 완벽하게 뚫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는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근데 잘 모르겠어요. 3천이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이 코로나 때 이미 한번 네. 세게 넘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오히려 저는 그런 지평이 넘으려고 한다면 3,300이 오히려 넘어야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아, 3이 더 중요도가 네. 높은 지지선이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이 유동성의 정말 끝판왕이라고 봤었던 그 코로나19 때가 3,300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지금보다는 진짜 그걸 넘어야 와 진짜 그렇게 유동성이 풍부했었던 그 시장을 뛰어넘었구나라는 게 들면 그렇게 돼야 더 지수를 안 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지수 안 보고 막 들어올 것 같거든요.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시장이다 이러면서 네. 이제 진짜 우리나라가 다 바뀌었구나 그럴 것 같고요. 3천은 뭐 물론 당연히 상징적인 의미는 있는 건데, 예, 저는 만약에 그런 정말 투자적으로 완전 그렇게 헷가닥하려면
네, 3,300 그 부분이 넘어야 예,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근데 저는 저 얘기가 네. 저도 차트를 봤을 때 3,300 저기가 이제 전고점이니까 이제 3,000이 넘고 우리가 아예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그쪽에서 넣을 것 그렇지. 같았어요. 3,000에서 3,300 이걸 뚫느냐 마느냐의 이제 시대가 오지 않을까 했는데 난 이제 직업을 바꿔. 트레이더를 해. 난 그게 맞다고 봐. 왜 재능을 왜 섞여? 놀려? 아니야 진짜로. 난 이게 맞다고 봐. 아니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 어. 그냥 뭔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려고 하는 그냥 그런 모든 느낌? 온 지구가 지금 코스피를 바라보는 느낌? 그럼요. 아마추어가 3,000이 중요하고 전문가가 3,300이 더 의미 있대잖아. 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 네. 3,000에 사. 3,300에 팔아. 이러면 되잖아. 이러면 되지. 그걸 원하는 거지. 그걸 원하는 거지. 난 10%만 먹으면 돼. 크게 가면 되니까. 맞아. 예. 아니 그것도 좀 궁금해요. 지금 요 포모가 어느 정도 광기가 어느 정도 올라왔냐. 왜냐면 그건 신용잔고 보면은 알고 주변에 이제 뭐 저기 주식을 안 하는 사람들이 슬슬 저도 이제 어제 어떤 기자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 언론사 기자분. 그 형은 주식을 안 하는 사람이야. 부동산 하는 사람이거든. 근데도. 이제 부동산 하는 사람이 전화 가지고 형이 원래 계좌도 없는데 이번에 내가 한번 한탕 크게 해보려고 한다. 딱 그렇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은 아직은 요런 사람들이 좀 많아지면서 언론사 헤드라인에 몇 년 몇 개월 만에 3,000 돌파 요런 딱 도파민 자극하는 뉴스 나오고 요런 게 좀 와야지 쫙 한 번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게 3,000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신용잔고랑 요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을 때 신용잔고 데이터로 하면은 사실 얼마 남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20조 대 후반 거의 21조 가까이 되면 거의 꼭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15조 대 후반까지 빠졌다가 올라온 거라서 신용은 진짜 많이 들어온 거긴 해요. 왜냐면 이게 신용만 들어오겠어요? 미수도 때릴 거란 말이에요. 신용 미수를 같이 때리는데 미수는 안 나와요, 데이터가. 그렇기 때문에 신용을 이 정도로 때린다는 거는 미수도 엄청나게 때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고가권에서 이제 주가가 탄력도가 높은 거고 그 다음에 쇼스퀴즈도 이미 나왔다는 분석이 있어요. 특히나 방산 같은 경우가 그렇죠. 항상 너무 높고 막 안 올라갔던 게 공매도 때린 건데 거기에서 쇼스퀴즈가 이미 나오지 않았나라는 얘기도 나와서 일단은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용잔고나 이런 걸로 보면은 좀 목에 차긴 했는데 그게 차이가 있어요. 제가 이거 자주 말씀드린 내용인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지수가 많이 올라올 때는 사실상 산업이 막 엄청나게 여러 개가 동시에 좋아서 가기보다는 그냥 어떻게 보면 유동성 빨 혹은 뭐 좀 안 좋은 얘기는 하지만 뭐 신풍제약이나 뭐 예전에 헬릭스미스나 뭐 에코나 이런 애들이 이슈 가지고 그냥 수급으로 막 시장을 막 말도 안 되로 멱살 잡고 끌려가면서 가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다 허구고 막 빨리 팔아야 된다고 되게 강조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방산 너무 좋죠. 근거가 있게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게 당장 무너지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조선도 마찬가지고 변압기도 그렇고 그렇죠. 원전은 조금 약간 애매하긴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탈원전에서 원전으로 가니까 좀 그렇고 막 이렇게 막 다 때려 보면은 자동차 뭐 반도체 실적만 놓고 보면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네, 반도체도 나쁘지 않죠. 수출 데이터 잘 나오죠. 막 이런 식으로 막 해버리니까 지수가 이게 이렇게 막 잘 되고 있고 또 상법까지 해가지고 밸류를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약간 그런 거 생각하면은 또 뭔가 3,000이 별로 안 높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애매한 것 같아. 애매해요. 그러니까 과거 데이터로만 놓고 보면 지금 당연히 높아요.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의 이 시장 상황이 과거에 똑같은 수준에 왔을 때랑은 뭔가 다르다라는 거죠. 본질적으로. 네, 그래서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3전이 안 갔는데도 3천까지 온 거잖아요. 그렇지. 이제 3전까지 움직이면은 그렇지. 조금 더 쉽게 갈 수 있다는 거죠. 좋잖아.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이 광기의 레벨? 네, 아직 광기가 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진 않은 것 같은데 올라가고 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번에 뭐 두산 에너빌리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게 뭐 하는 회사야 모르지만 그게 좋대는데 그거 사면 어떨까라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뭐 사람들 전에 들은 게 제가 어저께 들은 거라면은 한 일주일 되지 않았어요. 일주일까지 아니도 며칠 된 거겠죠. 그런 분위기가 금방 사그라들지 않으면 그쪽부터 광기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표적인 거잖아요. 예, 그쪽으로 광기가 오면은 그 섹터가 뭐 삼성전자는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여기서 뭐 3,000이 오늘 가다가 밀렸습니다만 그게 또
물론 트럼프가 진짜 썸씽 빅이 우리나라도 영향을 피할 수 없을 정도면 좀 더 밀릴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면은 뭐 그거는 다시 또 트라이 할 수도 있겠죠. 그래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개인적인 뭐 판단을 할 변수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뭐 하나 딱 정해진 게 지금 없는 그런 이슈들이 꽤 있어가지고 상법 개정 하나만 믿고 지금 3천 코앞까지 바로 온 건데 맞아. 일단은 그거는 된다고 치고 전쟁이라는 큰 이슈가 또 코앞에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해결될지 좀 개인적인 판단이 필요한 영역인 것 같습니다. 네. JB맨님께서도 계속해서 도배를 해주고 계신데요. 바이오 좀 제발 물어봐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따가 섹터 때. 네. 근데 바이오가 아니 뭐 요즘 바이오 얘기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올라야 물어보지. 그러니까 움직이지 언급할 만한 않는데? 그게 안 없으니까. 움직이니까 뭐 물어볼 수가 없는 거지. 근데 이따가 한번 바이오 USA 아침에 하긴 했는데. 네, 그쵸? 맞아요. 예, 그거 한번 이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디님께서 오늘은 장난 좀 치지 말고 방송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3,000 바로 앞에서 장난 못 치면 나 그거 언제 장난쳐? 아 그럼 내 2,200 가서 장난치면 또 욕할 거잖아. 분위기 파악 못한다고. 맞아 아니야. 2,200에서 그럼 내가 이러면 또 뭐라 그럴 거잖아. 그럼 나 그렇죠. 언제 장난칠 수 있는데. 예, 오늘 예, 괜찮아요. 예, 네, 네, 고맙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섹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창한 본부장님 상승 섹터 볼까요? 네, 오늘은 반도체는 가다가 좀 아쉽기도 했고요. 대신에 유리기판이 오늘 엄청 올랐죠. PI는 장중 상한가, SKC가 16%, 17%가 올라가는 것도 진짜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소부장단도 나쁘지 않았는데 뭐 굳이 꼽아 보자면 그래도 유리기판 쪽이 제일 좋지 않았나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건설기계도 좋았습니다. HD 현대인프라코어가 두 자릿수 급등이 나왔고요. 뭐 나머지 건설기계도 좀 쫓아가는 흐름들, 그리고 코로나19 관련된 종목군들도 좀 급등이 나왔어요. 예를 들면 일신바이오 상한가 오늘 장중 찍었고요. 그다음 코로나19 관련된 진단키트들도 거의 이제 두 자릿수 급등. 그리고 변압기도 뭐 분위기 되게 좋은 상황입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금융주도 분위기 나쁘지 않았고, 뭐 조선은 오늘 하나오션이 단연 캐리를 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뭐 화장품 일부 조금 움직임이 나왔는데 이게 좀 상승에 넣기 애매한 게 상승도 많은데 하락도 많았어요. 그래서 네, 약간 애매해서 그냥 종목 하나만 넣었습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은 좋았습니다. 초반에는 저기 뭐냐 네. 방산이 좀 안 좋다가 하나 시스템이 마지막에 좀 올라왔죠. 그쵸? 네. 방산이 좀 안 네, 좋다가. 맞아요. 네. 그거는 뭐 특별한 뭐 변화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전쟁 다시 또 그 자꾸 이상한 소리 나오니까 내려가려다가 다시 또 올라가고 그러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하나 시스템도 아침 시작할 때 마이너스, 중간에도 마이너스 한번 갔었어요. 사실은. 특별히 이 회사에 대한 뉴스가 오늘 나온 건 없는 것 같고요. 좀 무거운 주식보다는 가벼우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무겁으니까 올라가지 못하고 그냥 마이너스에서 놀다가 결국 마이너스 끝났지만 나머지 것들 중에서는 가벼운 게 하나 시스템이니까 그게 움직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전쟁을 많이 다뤘으니까 이야기를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요거 기사 한번 보여주세요.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에 K방산 수출 확대 기대감. 요것도 결국은 죄악주입니다. 그러니까 네. 전쟁이 나면은 요게 실적이 또 오르는 거니까. 맞아요. 야 이렇게 아이언돔 여기 밑에서 쭉 올라가는 거 보세요. 이게 진짜 여기 막 내려 꽂히고 무서워. 저기 꽂히고 에이. 카메라 찍고 있는 사람한테 미사일 달려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예. 근데 어쨌든 간에 네. 이게 저기 뭐냐 한국의 K 방산이 중동이 주요 수출처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다. 2022년에 UAE를 시작으로 2023년 사우디, 2024년 이라크까지 한국산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체계 천궁 도입했고요. 네. 규모도 어마어마합니다. 아랍에미레이트는 1조 3천억, 사우디 1조 2천억, 이라크 3조 7천억. 그리고 이라크는 K방산 첫 헬기 수출도 체결했다. 이런 거 보니까 잠재력이 크다는 평가. 네. 이런 걸로 방산들이 중동 분쟁 때문에 좀 올라간 이게 것 같습니다. 그 우리 우크라이나 전쟁이 안 끝나거나 계속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쪽 일단 그 다른 방산, 미국이 됐던 유럽의 방산 업체가 됐던 간에 유럽을 우선적으로 프라이어리티가 한단 말이에요. 그럼 중동은 프라이어리티에서 약간 밀리죠. 동남아시아도 약간 있고. 그럼 그쪽에 누가 하겠어요? 한국한테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자체도 이스라엘도 방산 업체가 있거든요. 이스라엘이 우리하고 경쟁이기도 하고 같이 협업도 하는데 경쟁 부분에서 이스라엘 다 소진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중동 지역의 수요가 생각보다 공백이 서플라이를 해줘야 되는데 디맨드는 늘어나는데 빈 거죠. 그럼 한국이 그쪽에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논리는 맞는 거예요. 이게 장기화되면 그게 더 커지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우크라이나 빨리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약간 오버슈팅하는 것이 좀 더 이어질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상승 섹터 보여주시면 민트가 궁금한. 저는 반도체가 오늘 갔잖아요. 삼성이 가면서 조방변이 약간 흔들릴까 하는데 변압기는 뭐 안 흔들리고 조선도 잘 가는데 방산이 처음에 조금 흔들려가지고 이게 반도체가 가면 이쪽에서 좀 빠지나 했지만 또 여기서 차익 실현 나오면 다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나? 약간 예. 머리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약간 헷갈렸거든요. 반도체와 함께 이렇게 풀어주신다면 어떻게 보실까요, 본원님? 뭐 반도체 가 오르면 원래의 그 주도주들이 조금 빠지면서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수급이 부족할 때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거래대금이 거의 넥스트 거래소 치면 27조, 28조라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별개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지금은 그렇고 뭐 상법이나 이런 기대감이 깨지면 모르겠어요. 네, 근데 지금은 아무튼 거래대금 자체가 높으니까 네. 괜찮을 것 같고 뭐 방산도 좀 하나 시스템 이런 거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골든돔 관련된 그 이제 아이언돔에서 이제 소모를 많이 하니까 그러면 이제 수출이 많이 될 거고 독일에서도 요번에 이제 우리도 골든돔 같은 거 해야 된다라고 지금 막 추진을 하고 있어요. 미사일 방어 체계. 네. 그러니까 왜냐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지원을 너무 많이 해줘서 자국이 빵꾸 날 수 있대요. 네, 방어가 만약에 미사일이 날라오면은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수요도 많은 상황이라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 제품이 지금 가성비도 좋고 정밀 타격률이 굉장히 높으니까 수혜를 받겠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오늘 좀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 그거랑 좀 연결고리가 떨어지는 쪽은 별로 재미가 없었고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산업도 뭔가 이렇게 무조건 반도체가 간다고 얘네들이 빠지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이 이슈 뭐 변압기라든지 조선이든 이슈가 없는데 반도체가 너무 좋은 얘기가 나오면은 이제 요거 팔고 저거 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수급이 빨려 들어가는 건데 변압기도 뭐 나쁘지 않은 내용이 있고 조선도 오늘 하나오션이 내용이 좋은 게 나왔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굳이 여기에서 수급이 이탈이 되면서까지 반도체를 막 엄청 살 필요는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만약 거래대금이 지금보다 많이 줄고 변압기랑 조선이 별거 없는데 반도체만 너무 좋은 내용이 나왔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삼성전자가 HBM4를 그냥 다른 그런 업체들보다 뭐 압도적으로 먼저 이렇게 막 풀렸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아마 그때는 다 팔고 아마 여기로 올 거예요. 그런 상황이 아니면은 일단 조금 더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승 섹터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뭐 반도체를 김정일 본부장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SKC가 오늘 15% 갔고 삼전 하이닉스가 장중이긴 하지만 어쨌든 4% 5% 막 이렇게 갔었으니까 많이 갔었죠. 네. 한번 여쭤봐야 됩니다. 우리 클벨이 얼마나 대단한 방송이냐면 네. 그 요거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요 초격차 책 알죠? 삼성전자. 네. 요거 쓰신 분이 이제 권오현 회장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채팅창에 여기 오셨어요. 예, 요거. 아, 회장님 오셨어요? 네, 회장님이 오셔가지고 네. 삼성 반도체와 AMD의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직접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아이고, 우리 감사합니다. 초격차 회장님께서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권오현 회장님이세요. 아니 예. AMD하고 삼성전자하고 관계가 무슨 질문이 그런 거죠? 그거는 찰떡같이 알아들으셔야죠. 회장님 회장님이 모르셔가지고 지금 회장님이 그거는 제가 모르셔가지고 알겠습니다. 회장님은 언제나 모르니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거 하면 예. 오늘 아침에 브로드컴하고 무슨 콜라 따랬잖아요. 예. 그 HBM3E의 8단이더라고 정확히 말하면은 12단은 걔네가 채용 안 한 건지 아니면 안 된 건지 잘 모르겠는데 HBM3E의 8단이었어요. 근데 엔비디아가 사용하는 HBM의 수요가 있잖아요. 예. 그걸 100으로 했을 경우에 AMD는 약 10이 좀 안 될 정도 될 겁니다. AMD는. 근데 AMD에 삼성전자가 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AMD의 뭐 새로운 제품에 HBM3E에 12단 들어갔다는 건 좋은 뉴스임에도 불구하고 파괴력이 그 정도까지 안 된 거예요. 얼마 전 나왔을 때. 근데 오늘은 아침에 HBM3E에 8단이지만 그 브로드컴에 들어갔다 해서 좀 그것만 된 건 아닌데 다른 뉴스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 네, 오늘 아침에 본 얘기했고 한 거. 브로드컴. 그거 영향을 받은 건 맞는데 브로드컴은 그 조금 더 높아요. 그러니까 100에 됐을 때 한 13, 4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중이. 그러니까 AMD보다는 브로드컴에 콜된 것이 더 포텐셜이 있고요. 그다음에 브로드컴의 ASIC 커스텀 ASIC이라는 게 성장도 빠르기 때문에 이게 잘 되면 내년에도 연장될 거 아니겠어요?
내년에는 뭐 한 20% 정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100으로 했을 때 20 정도로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브로드컴에 대한 콜이 된 거는 AMD보다는 실질적으로 더 효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인데 오늘 또 나온 거는 그 미국에서 반도체 그 세제 준 거 있잖아요. 세제 혜택 준 거. 네네. 그게 25회가 아니고 30%로 한 5% 높인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세제 그것도- 혜택이 더 늘어난다. 예, 그때 임팩트가 있다고 봤는데 그건 사실 이거 보면 별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거는 솔직히 이제 타 방송들 그걸 물어봤을 때 함성재 물어보길래 제가 봤을 때는요 한 2% 정도 좀 오르면은 적당한 것 같습니다.라고 사실 얘기했었어요. 뭐가요? 오늘. 아, 그 이상 되는 건 오늘 하루에 오르는 걸 조금 약간 좀 빨리 올라가는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 두 가지 재료가 파운드리라든지 엔비디아 때문에 올라가는 그거 임팩트의 한 5분의 1 정도 수준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엔비디아나 파운드리가 좋아진다 그러면은 아마 10% 오를 겁니다. 하이닉스가 그러면 바로 삼성전자가 바로 이제 6만 원 중반대로 바로 갈 수 있는 임팩트인데 그 정도에 대비했을 때는 임팩트가 조금은 약하다라고 봐서 뭐 한 2% 오르면 나쁘지 않은데 어제 못 올랐으니까 좀 더 올라갈 수 있겠지. 이 정도로 이제 해석을 한 거거든요. 길어졌는데 AMD보다는 브로드컴의 성장성이 좋기 때문에 네. 에이지 커스터머로 에이지 제품이니까 이렇게 해서 해석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하이닉스 기준으로 오늘 25만 원 넘어갔다 왔잖아요. 네. 요거 김장열 본부장님 목표가 온 거 아니에요? 지났죠. 지났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릴 때 23, 4만 원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지금 분위기가 이렇게 되면은 아까 뭐 브로드컴 오라클 얘기할 때 오라클이라고 할 때 며칠 전이었죠. 한 26만 원까지 갈 수 있지 않아? 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 이상 가려면은 마이크론이 계속 가야 돼. 마이크론이 한 11배 되고 거의 곱하기 한 30% 이상 할인하면은 7배 된단 말이에요. 아니요, 7배 되죠. 8배는 안 돼요. 7배 주면 28만 원이에요. 그러면 프라핏 테이킹이 있더라도 프라핏 테이킹을 이기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 28만 원인데 프라핏 테이킹이 한번 오겠죠. 그게 25만 원, 26만 원 네. 오는데 오늘 딱 보니까 프라핏 테이킹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도 생긴다 보니까 좀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상승섹터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하나만 더 볼까요? 반도체 했고 유리기판 넘어가고 변압기 얘기가 지금 채팅창에서도 좀 있습니다. 특히 변압기는 AI 관련된 그런 수요인데 여름이 다가오다 보니까 네. 이번에 그 이상기후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도 이 전력 수요에 대한 그런 니즈가 엄청날 것이다. 네. 거기다가 교체 수요 이런 것들 그리고 전력에 대한 교체 이런 거에 대한 공론이 꽤 많이 더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날씨와 관련된 그것도 같이 붙으면 변압기가 한 번 더 새로운 모멘텀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날씨 때문에 이제 대규모 정전이 만약에 일어난다면 훨씬 더 좀 이벤트가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더라도 변압기는 특히나 초고압 변압기 중심으로는 계속 괜찮을 것 같아요. 미국 수출 데이터도 잘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교체 수요만 하더라도 원래는 이제 미국의 교체 시즌이 왔을 때가 4년에서 10년 보통 10년 사이클이죠. 10년 사이클을 오면 한 4에서 10년이 가는데 그것만 해도 지금 부족한데 여러 가지로 지금 막 태양광도 찍고 원전도 찍고 막 이러니까 뭐 아마 엄청나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여전히 공급자 중심이에요. 수요보다는 공급이 훨씬 더 작기 때문에 이제 공급자 우위 시장이 유지가 되는 거죠. 거기다가 변압기는 이제 25년 하반기, 상반기 이제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또 증설에 따른 또 생산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이제 볼륨도 늘어나겠죠. 그래서 그런 산업의 흐름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초고압 직류 전선 이쪽으로도 좀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 뭐 갈 길이 되게 멀다. 그래서 전 초고압 변압기 중심으로 계속 보시는 게 좋다라는 판단입니다. 질문 있어요. 오늘 한경에서도 개장시황 띄워서 보니까 변압기 얘기하면서 미국이랑 비교를 하더라고요. 미국이랑? 그래서 그치, G 그치. 번호바, 맞아. 이튼 맞아. 얘네 같이 띄우면서 걔네가 40배, 60배 막 이런데 지금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그리고 LS 일렉트릭 네. 이런 애들은 17배에서 한 30배? 뭐 요 정도밖에 안 되더라. 그래서 갈 룸이 훨씬 더 많이 남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게 비율로 따져봤을 때 미국 가는 걸 따라가고 거기서 PER 맞춰서 올라갈 룸이 있다고 보는 게 맞는지 아니면 우리나라 상법 개정을 하면서 조금 더 밸류를 많이 받는 그 기대감이 더 유효하다고 봐야 되는지 궁금해요. 요거는 전자가 맞기는 한데
저는 근데 이제 그 생각도 들어요. 이튼이 25배, 26배, 30배가 지금 넘네. 30배 안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30배. 뭐 그 정도 된다고 해도 네. 우리나라가 꼭 이튼 대비했을 때 부족해야 되나? 약간 이 생각이 음. 든다라는 거죠. 왜냐면 어차피 초과합이나 초과합 전선 쪽은 할 수 있는 회사가 되게 꼽아요. 어차피 별로 없는데 그게 이제 생산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비교를 하긴 하지만 그게 꼭 피어 그룹대로 가야 되나? 왜냐면 어쨌든 우리나라는 납기도 잘하고 하는데 약간 그런 생각이 일단 첫 번째로 좀 있는 상황이고요. 버너바 같은 경우는 조금 변압기랑은 좀 차이가 있다고 봐요. 거기 가스터빈의 절대 강자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조금은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튼이랑 비교를 많이 하는데 저는 가끔씩은 이튼 이겨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효성중공업이나 이런 쪽은 건설이 있어가지고 PR 수준이 더 낮게 되는 거예요. 피어그룹 대비했을 때. 그래서 그냥 그것만 놓고 사실 밸류를 보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미국 중심으로 많이 열려 있는데 요즘에 변압기는 또 유럽으로 많이 길이 열리려고 하고 네.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이야 뭐 미국 중심으로 열리고 있지만 그 다음번에 이제 대장은 아마 유럽 중심인 기업이 되지 않을까. 그게 효성중공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효성중공업이 요즘에 더 치고 많이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미국에 대한 공정이나 이런 이슈도 있지만 그래서 뭐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피어그룹을 잡고 가는 게 안정적이긴 해요. 그게 이제 오버밸류나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고 특정한 기준점을 잡는 거긴 한데 저는 뭐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너무 섰어요. HD 현대일렉트릭 PER 30배고 그리고 이거 신고가잖아요. 그러면 목표가를 어디다가 잡아두지 않고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30배는 아닐 텐데. 지금 네이버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나와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HD 현대일렉트릭은 어제 기준으로 24배였고 오늘 오르면은 27, 6배 정도 6배 안 돼. 올해 기준으로. 내년 기준으로는 20배 초반이니까 네, 저도 아직 저렇게 모르겠네요. 저 정도 그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HTML. 20대 중반 정도로 알고 있어서 뭐 네이버가 약간 좀 차이가 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뭐 중요한 거는 뭐 밸류상으로 그게 이제 앞에서도 얘기해 주신 거 내년 밸류가 막 엄청 높아지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부분에서는 연속성을 가질 확률이 높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유동성이 있으면 다 올라가요. 유동성이 딸리는 시점에 다 예. 오버보트된 상태에서는 선택을 할 겁니다. 하이닉스, 삼성전자, 예를 들어서 HD 현대일렉트릭. 그러면 어딘가 많이 올라간 거에서 밸류 따지면 밀릴 수도 있죠. 지금은 그걸 논할 때는 아니고 그냥 글로벌 피어하고 비교했을 때 한번 따라가 보자. 이빠이 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어요. 이빠이. 어허. 많이 좁혀지긴 했는데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상승 섹터 요 정도로 하락 갈까요? 봤죠? 금융. 오늘 금융 잘 못 갔나? 결국에는 떨어졌네. 보아. 좀 빠졌어요. 네, 윗꼬리가 많이 달렸네. 네, 일거리 아, 달았어요. 얘는 진짜 아쉽네. 계속해서 윗꼬리가 좀 달리네요. 증권주 조선. 특히나 그런 거. 오늘 조선 좋았고. 그리고 이거 스테이블 코인은 아마 수요일 날 새벽 3시로 아마 결과값이 나올 거거든요. 다시 수요일 날 새벽 새벽 3시에 3시. 뭐가 나옵니까? 상법에서 그 상원에서 그 스테이블 코인 이제 본투표를 해요. 거의 통과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만에 하나라도 안 된다. 그러면은 차익이 매우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도 많이 밀긴 하는데 어쨌든 큰 꼭지는 미국이 가져가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혹시나 이제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좀 뭐 하나 좀 잘못해서 좀 수정 좀 해드릴게요. 네. 끝났으면은. 네. 그 아까 AMD가 작은 회사라는 게 아니고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AMD? 아까 AMD 브로드컴 얘기할 때 엔비디아가 워낙 높은데 AMD나 이런 것이 너무 작게 얘기한 것처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만드는 GPU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개수로 따지면 AMD가 아주 작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뭐죠? 거기에 HBM을 팔잖아요. 그렇죠? 예. HBM 팔고 그다음에 브로드컴에도 ASIC이라는 거기에 짝꿍 들어가잖아요. 근데 ASIC 커스텀 ASIC의 짝꿍이 되는 HBM은 메모리 용량이 작습니다. 그리고 AMD는 이제는 새로 나온 제품은 엔비디아하고 비슷하게 메모리 사이즈가 가는데 그 전 제품이 약간 작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HBM 그 개수로 따질 때는 브로드컴이나 이런 쪽으로 갔을 때 좀 작아요. 그래서 아까 10몇 프로밖에 안 나오는 거지. 예. AMD나 엔비디아가 AMD나 브로드컴이 갖고 있는 GPU 자체의 개수는 그렇게 작지는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성정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아까 스테이블 코인 말씀을 하고 계셨는데 네. 스테이블 코인에서 이제 17일 아까 하창원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던 게 미국 상원에서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오늘이지. 미국 상원에서
스테이블 코인 법안 수정안. 네. 요게 17일 날 표결 예정. 내일이죠. 예, 내일 새벽 3시 우리나라 네, 시간 우리나라, 3시 정도 네, 법안은 일부 수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정치인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예, 특히 정치인과 그 가족이 암호화폐 산업과 연관성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는 조항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다. 포춘 500 기업들 사이에서 스테이블 코인 활용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요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비자보다 지금 대금이 커요. 스테이블 코인 왔다 갔다 하는 돈이 비자에서 하는 것보다. 이게 지니어스 액트 요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 근데 이게 규제 법안인데 하면은 스테이블 코인이 올라요? 그러니까 투명도를 높여서 아, 제도권에 제도권으로 아예 그냥 끌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저걸 통해서 이제 그 미국채를 사는 방향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저 스테이블 코인이 실제로는 지금 비자에서 사람들이 소매 긁는 것보다 훨씬 더 커요. 규모가 이미 넘어섰어요. 이미 넘어선 상황이고 수수료가 달라요. 그러니까 카드 긁는 거 1.6% 1.5%잖아요. 기업들이 이제 결제를 하면은 저거 0.1에서 0.2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저것만 날려도 그냥 수익이 1.5%가 붙을 수 있는 거죠. 그 수수료는 누가 먹어요? 어떤 거요? 0.1% 스테이블 뭐? 코인의 수수료. 수수료 뭐 먹게? 거기 누나가 먹게? 누가 먹는지 궁금해서. 먹고 싶어서? 먹고 싶어. 거기도 거기 관리하는 그 플랫폼이 있고 하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락 섹터 봐야 되는데요. 하락 섹터 잠깐만 보여주실까요? 네. 예. 하락 섹터가 10%잖아요. 시원해 보여서 네. 요거 얘기하기 전에 헤어 포유 잠깐 갔다 가겠습니다. 아, 시원하게. 너무 좋아요. 헤어 for you 슈퍼 쿨링 탈모 토닉입니다. 이게 네. 머리에 칙칙칙 뿌리는 건데 네. 예, 박하연 씨의 제품입니다. 네, 제가 본인이 만든 사장님이에요. 예. 제가 사장도 하고 모델도 하고 팔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많이 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34% 할인해서 진짜 제일 싸게 팔 수 있는 가격으로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여름 너무 덥잖아요. 요거 한번 딱 뿌려주면은 두피 열감이 확 내려가면서 머리도 상쾌해지고 그리고 두피도 굉장히 건강해집니다. 탈모가 없으신 분들도 이렇게 멀리서 뿌리면 이제 향도 좋고요. 가까이서 뿌리면 두피를 케어할 수 있고 제가 사진 준비했거든요.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이렇게 두피에 여드름 같이 나잖아요. 저게 본인 머리예요? 제 머리는 그러라고. 요 모델에게 이렇게 뿌렸거든요. 네. 그랬더니 3일 진짜 한 3일만 쓰면 진짜 이렇게 깨끗하게 요건 제 머리입니다. 이렇게 깨끗한 두피로 죄송합니다. 네. 아, 정말 왜요? 죄송합니다. 네. 아니 비포 앤 애프터를 같은 사람을 가져와야지. 아 여드름 났을 때 못 찍었어요. 아니 성형수술하는 아니 여드름 병원에서 났을 때 못 찍었어. 다른 사람을 갖다가 비포를 찍고 예쁘죠 하고 김태희 사진을 쓰면 이게 광고 효과가 있으니까. 근데 어떻게 솔직히 얘기했잖아. 예. 기만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아. 왜냐면 저도 머리에 나면 찍어 오겠습니다. 그리고 머리숱이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열심히 만들어서 뿌린 만큼 확실히 그 머리숱이 많이 안 빠지고요. 그리고 예. 탈모도 예방이 되니까요. 여름에는 꼭 한 번씩 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비포 앤 애프터 그만큼 절박하다는 거니까 뭔가 짠하대. 시적 표현으로, 네. 시적 표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바로바로 같습니다. 사주시기 근데 바랍니다. 시원하게 시원해요. 제가 이렇게 진짜 뿌렸더니 시원해요. 여름에 약간 화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필요하잖아. 근데 사실 머리에다가는 뭐 뿌리기나 이런 게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이렇게 멋있다. 탈모 효과도 있고 딱 이런 게 탈모 예방 효과. 탈모 예방 효과. 네. 예방 이런 효과. 게 좋은 것 같아. 네, 향도 좋고요. 시원해지고 좋다. 두피 케어도 되고 트러블도 없애줍니다. 향도 좋고. 네, 짠하대. 예. 짠하다고 생각하시면 하나씩 하나씩 사시면 사주세요. 좋을 것 그게 같습니다. 마케팅 전략입니다. 네. 정상가가 38,000원인데 네. 3% 핫딜가 25,000원에 가지고 왔고요. 네. 배송비가 따로 있긴 한데 1+1 두 개 구매하시면은 배송비는 무료. 네. 네, 두피 트러블 없어지고 네. 박하연 아나운서가 직접 증명한 탈모 개선 효과. 아, 그리고 네, 저희 자사몰에 후기 남겨주시면 저희가 10,000원씩 넣어드리겠습니다. 10,000원씩. 네. 예, 알겠습니다. Hair for You였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은 저희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드렸으니까 사실 분들은 요거 링크 통해서 구매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 머리가 많아도 되냐고 하시는데 머리가 많아도 됩니다. 두피열도 잡아주니까요. 시원해요. 네. 시원합니다. 예, Hair for You. 자, 그러면 하락 섹터 중에서 김장현 본부장님 말씀하실 거 하나 있다면은 뭐가 있을까요? 요거 하락 섹터 피부 미용, 엔터, LNG, 신재생 오는 말 아까 좀 얘기했고. 많이 떨어지긴 어, 했는데. 세제 그 앞당겨서 없앤다고 뭐 그 얘기하신 거 하나 세제 없으시죠? 맞대요. 그 반대 장면은 빠진 거고 카카오도 이실현이고 그렇죠? LNG도 다 이실현인 것 같아요. 대충 신재생 빼놓고는 특별히 뉴스가 크게 나온 거 없고 파마리서치는 어저께 많이 올랐었죠. 아마 예. 어느 정도 올랐다가 맞아요. 예. 다시 또 해석을 생각해 보니까 아이 그래도 이슈야 뭐 이러면서 또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공방의 연속으로 봐야 되는 것 같고 APR이 많이 빠졌나요? 그것도 13만 원 정도 되니까 목표 주가하고는 대충 다가오고 갔거든요. 근데 이제부터는 좀 싸지는 않습니다. 이 주식도 맞아요. 13만 원 맞아요. 13만 원 되면 목표 주가가 이제는 아주 싸다라고 볼 수 20배는 넘어가서 26배. 오늘 기준으로 어제 기준으로 어제 기준 26배 오늘 빠져도 내년 16 대충 조금 숨고르기 할 때가 됐어요. 그런 정도라고 보면 1% 빠진 거니까 크게 없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의미 있게 본호님도 하나 정해서 하락 섹터 설명을 해주신다면. 네, 저는 엔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예. 그 지금 뉴진스 가처분이 또 기각이 됐대요. 속보가 나왔죠. 네, 그래서 이제 단독 활동은 이제 안 되는 방향으로 좀 잡혔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은 투심을 또 악하게 할 수 있는데 오늘 아까 장중에 봤을 때는 YG 플러스 같은 종목은 또 분위기가 나쁘진 않았거든요. 예. 오늘 YG 플러스는 2.7% 올랐고 또 신고가 갱신을 했어요. 그래서 엔터주들이 조금은 약간 변동이 있긴 한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우상향하는 종목군들은 좀 분위기가 좋다라는 거. 그리고 또 이제 수요일 날이 6.18 중국 쇼핑 그 관련된 거거든요. 그럼 또 중국 관련주들이 또 한번 부각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있으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뉴스입니다. 이거 한번 보여주시면 아까 4시 넘어서 나온 속보인데요. 고법에서 뉴진스 독자 활동 금지를 유지한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 너네 활동하면은 독자 활동 할 거면 네. 한 번 활동할 때마다 건당 10억씩 내라? 네. 네, 그런 총 이야기 50억. 있었어요. 네. 그 인당 10억씩 인당 50억 10억. 해서 건당 50억을 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는 너무 불합리하다. 그래서 가처분 이를 제기를 했습니다. 제기했죠. 그랬는데 아니야 그대로 유지할게. 너네 독자 활동 하지 마. 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는 너네는 독자 활동하면 안 돼. 일단 라고 기다려. 다시 한번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엔터 관련해서 이런 뉴스가 있었다는 거. 근데 그래도 요새 뭐 개인적으로 막 그 뭐 저기 인스타나 막 이런 데도 몇 개 맞아. 나오긴 하던데. 인스타 사진 올리고 하던데. 근데 그거는 뭐 활동이 아니잖아요. 그거 활동 아니야? 그럼 뭐가 활동이야? 얘네는 밥만 한 끼 먹어도 활동이지. 워렌 버핏도 점심 먹으면 활동인데. 아 그런가? 그거 아닌가? 노출되면 활동 아니에요? 맞죠?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돈이 오가는 노출이 되면 무조건 활동이지. 근데 인스타에 돈을 오가지 않고 그냥 사적으로 올렸는데 사람들이 그 좋아하는 자체가 거니까. 브랜드를 유지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어. 언제든지 광고나 이런 걸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럴까? 일단 뭐 제 생각 그런데 뭐 법 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아시겠죠 뭐. 네. 근데 약간 저도 이 명예훼 얘기가 일리가 있다고는 생각해요. 인스타나 유튜브를 그 유료를 막아놓고 그냥 영상만 올린다 해서 돈이 오가는 게 1원도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활동이 아니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유튜브가 트래픽이 잘 나오면은 그냥 강제로 광고를 집어 넣어요. 근데 본인이 받는 게 없잖아. 어. 애드센스로. 그러면은 강민경도 마찬가지로 광고를 안 붙였었으니까 그럼 이제 본인한테 들어오는 수입이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근데 어쨌든 굉장히 제한적인 거죠. 그렇죠. 예. 주로 이제 투어를 돌면서 그게 돈인 건데. 알겠습니다. 바이오 얘기 좀 해주세요. 이거 바이오 USA 아까 저기 JB맨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바이오 USA나 바이오 쪽 왜 이렇게 조용한 겁니까? 일단 그럼 조용했나요?
조용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뭐 알티오젠도 어쨌든 저점에서 막 30%씩 올라오고 했는데 매일 안 가면 약간 조용하다라고 시청자분들이 표현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올라왔으면 좀 쉬고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상대적으로 막 너무 말도 안 되게 올라가니까 그렇긴 한데 한미약품이 일단은 좀 이슈가 있어도 사실 좀 매가리가 없는 건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요즘 바이오 쪽은 바이오라고 하기도 좀 애매할 수 있는데 어쨌든 코로나19는 시끄럽잖아요. 그쪽 뭐 오늘 예를 들면 일신바이오 좀 되게 작은 종목이긴 한데 화면 보여주시면 차트가 막 이런 식으로 올라가거든요. 코로나19 관련된 종목군들은 예. 요즘에 주가가 이래요. 오. 막 벌써 한 달 사이 더블 나고 막 했거든요. 와.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대형주는 좀 안 움직여도 근데 대형주가 안 움직였다라고 보기도 어려운 게 알티오젠 같은 경우는 요 32만 원대에서 이거 40만 원까지 갔다 왔어요. 41만 원까지 갔다 왔으니까 이게 퍼센테이지가 이게 작아 보이지만 이렇게 딱 당겨 보면은 이거 한 30%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안 움직인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좀 덜 움직인 부분이 있는데 좀 어느 정도 이슈가 있고 나서는 좀 쉬어가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식품제약 이런 애들은 또 상한가 이렇게 코로나19 관련된 친구들은 이렇게 잘 가고 있습니다. 뭐 사실 하락 섹터를 딱히 딱 콕 집어서 얘기하기는 네. 별로 많이 하락하지 않아서 좀 애매한데 제한적이지. 궁금한 건 이제 최근에 쉬고 있는 섹터들이 있잖아요. 네. 핫했지만 쉬고 있는 섹터들. 바이오도 있을 수 있고 또 로봇. 로봇 요즘 조용하잖아. 그러네, 조용하네. 오늘도 하이젠 RNM 3% 빠지고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지금 차트가 죽어 있습니다. 오. 횡보해서. 네. 약간 빠지고 있는. 그래서 얘네들이 곧 한번 좀 매기가 올까? 약간 이런 생각도. 근데 그것도 애매한 게 네. 모든 종목이 간 건 아니지만 오늘 로보스타라는 종목이 장중에 14%까지 갔다 왔고. 로보스타. 네, 그래서 어제는 또 로봇 뭐가 또 갔어요. 그래서 로봇 주가 다 가는 건 아닌데 또 이제 꿈틀꿈틀 가는 게 있어가지고 아마 이게 산업 자체로 안 가니까 약간 좀 답답하게 느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네. 정리를 하자면 네. 제약바이오 중에서는 가는 애들만 가기 때문에 가는 애들로 갈아타거나 잘 잡아야 된다는 게 포인트고 네. 그래서 바이오가 전반적으로 가기는 어렵고 로봇도 다 가는 애들만 또 간다. 각계 전투다. 알겠습니다. 화장품도 그런 것 같아요. 화장품도 화장품도. 가는 애들만 가고. 오늘 맞아요. VT는 또 떨어졌어요. 3%. 그러니까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특징주 한번 볼까요? 4시 27분이에요? 네, 그래서 아까 그랬어. 계속 저도 하시길래 근데 나도 시간이 많이 이게 지나가서. 시간이 괜찮은 거 맞나 하고 있었어요. 뭐였는데? 아까 광고할 때가 20분 넘었었어요. 진짜요? 예, 그렇습니다. 아닌데? 아니에요. 아까 광고할 때가 20분 맞아요. 넘었어요. 아 오늘 그 전쟁 얘기를 오래 했네. 앞에 네. 그런가? 시간을 어떡해? 잘못했네. 한마디 빨리 한마디 할까요? 진짜 한마디 넘어가죠. 오늘? 끝나요. 집에 안 갈 거야? 원래 급할수록 돌아가라. 어디로 가려고? 어디로 돌으려고? 돌면 되지. 어디로 인생의 흐정목마 아닙니까? 이거 3천 못 갔다고 다 이렇게 막 기가 죽어 있고 기분 나빠하고 다 돌다리도 두드려가면서 내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와 근데 다 같이 시간을 까먹으셨는지 7,500분이나 그대로 그렇네. 계세요. 오. 이야. 아, 왜 이렇게 계시나? 아, 원래 요 시간 되면 빠지거든. 그니까. 근데 계셔가지고 나도 시간을 까먹고 있었지. 오. 요 멘트 하면서 2분 또 지나갔죠? 네. 예,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특징주 넘어가고 두 분의 저거 뭐야 오늘 오늘 한마디 한마디. 잠깐만 보고 그다음에 네. 광고하고 끝내죠. 네. 예. 자, 보노님의 오늘의 한마디. 네, 오늘 모처럼 소가 왔습니다. 약간 요런 느낌? 뭐를 근데 이제 그거예요. 전자 같다고. 포탄이 소한테 안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관련은 없는데 약간 겁을 먹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느낌으로 해봤습니다. 오케이. 포탄이 전혀 근처에 안 떨어져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사실 소가 울고 있기는 하지만 뭐 오늘 뭐 나빴던 건 아니니까 맞아요. 예, 나쁘지 않았습니다. 김정일 본부장님. 오늘 한마디 드릴 텐데 요거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예. 우리가 많이 올라왔어요. 4월 3일 날 대통령 탄핵되고 오. 그 선거일 확정되고 예. 대통령 선거하기 직전까지 6월 1일이잖아요. 네. 그때까지 일단 코스피는 10%로 S&P 500 17%보다 낮았죠. 그런데 10%보다 낮았지만은 사실은 이거 보시면 뒤에 하이닉스 14%, 증권주 13%. 이때 벌써 두 달 사이에 지주가 58% 올랐어요. 이야. 많이 오르긴 했네. 6월이 우리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 미리 올라간 측면이 있는 거예요. 58%, 13%. 합쳐서 10%. 근데 S&P는 더 올랐죠. 그런데 6월 2일에서 어제까지. 6월 달. 예, 6월 며칠 안 됐잖아요.
보름인데 S&P는 2%, 어. 우리는 9%. 많이 올랐네. 근데 이게 삼성전자가 오늘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 거의 안 오르고 네. 하이닉스 20%, 증권주 아까 봤잖아요. 거기다 20%또 얹어. 와. 아까 80%인가 50%가 지주사, 거기다 22% 얹었어. 그러니까 쉴 때도 됐어. PBR로 0.92 됐거든요. 이야. 그러니까 더럽게 싼 거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좀 순거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5천을 갔을 때 오늘을 바라본다면 아유, 살걸. 내가 김장열 본부장만 믿고 진짜 또 올랐다 그래가지고 놀고 있어. 살걸. 올랐다 팔라는 게 아니고 예. 올랐으니까 순거 지금 더 사자, 이거.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 가는 종목 더 가니까. 제가 어저께 얘기했잖아요. 오늘 할 때 어저께 얘기할 때 더 음. 사지는 않고 갖고 있는 거 유지하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조금 기다려 보세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무리로 여러분의 생필품 광고 딱 하나만 하고 갈게요. 네. 예. 나이키. 여러분 나이키 좋잖아요. 요즘 운동 이제 많이 하시잖아요. 이거 제가 딱 입었잖아요. 예, 스포츠 모델 딱 좋잖아요. 오, 멋있다. 좋잖아요. 네. 등산 갈 때, 축구할 때, 테니스 할 때, 그리고 집 밖에 마트 나갈 때, 슈퍼 나갈 때, 예, 나이키 기능성 스포츠웨어 반팔티입니다. 64,000원짜리를 저희가 48,000원에 한정 수량으로 가지고 왔고요. 한 사이즈 작게 사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원래 엑스라지를 입는데 엑스라지가 조금 큽니다. 그래서 스포츠웨어는 좀 타이트하게 입기 때문에 라지 정도나 미디움 정도로 사셔도 충분히 될 것 같아요. 네. 예, 제가 185에 한 75kg 네. 정도인데 엑스라지가 살짝 큽니다. 어. 그래서 라지나 105 사이즈를 라지나 미디움 정도 사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드라이핏 기술로 땀과 물기 빠르게 흡수 건조 가능하고요. UPF40 플러스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어가지고 오, 좋다. 피부를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기능성 스포츠웨어예요. 나이키 로고 자수 포함된 정품. 정품입니다. 정품. 병행 수입 정품. 진짜 부드럽고 우리 MD님이 입어보셨는데 네. 땀 흡수 쫙 빠르고 엄청 빠르게 마른대요. 진짜 부드러워. 그래서 나이키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드렸고요. 네. 그리고 요즘 너무 습해요. 그래서 모랄 13리터 The Daily 제습기 가져왔습니다. 13리터짜리 있고요. 18리터짜리 있는데요. 원래는 29만 원짜리입니다. 근데 13리터를 15만 8천 원에 18리터 대용량을 네. 19만 8천 원에 오. 예, 강력한 제습 성능, 네. 빨래 건조 기능, 무빙 휠도 탑재가 됐고요. 네. 자동으로 성에도 제거한다고 합니다. 당일 출고한다고 하니까 모랄 오. The Daily 제습기 내일 한번 받아보실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예.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드렸습니다. 저 더보기에서 살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오버타임 돼가지고 명박대전은 뭐 별거 없죠? 네, 이기고 있을 테니까요. 저도 그냥 가져가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는 내일 오프닝 벨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